계속해서 유닛 13에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바로 설명 읽어볼게요. 동명사에 표현된 동작의 주체, 즉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할 때는요. 자, 원칙은 바로 소유격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영어에서는, 즉 구어체에서는 목적격도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소유격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사물 명사도 목적격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바로 좀 예문을 보겠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해 합니다. Helping me with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도와준 것이오. 누가 나의 숙제를 도와준 건가요? 이 나의 숙제를 도와준 행위자를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소유격의 형태로요. 자, 이렇게 하기하는 것, 동명사의 행위 주체는요. 앞에다가 소유격을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요. 일상적인 영어에서는 목적격도 가능하다. 자, 우리는요. 이 주어 동사 관계가 있는 의미상의 주어와 이 동명사를요.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해석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115번입니다. In spite of the sun shining through the window, the air was chilly. 자, 전치사 뒤에 행위의 내용은 그래, ing로 표현을 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명사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밑에 써있죠. 의미상의 주어죠. 자, 주어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즉 태양이 shining through the window, 이렇게 창문으로 빛나고, 창문을 관통해서 이렇게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창으로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the air was chilly.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이 spite of는 조심하세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대조의 의미를 표현해주는 바로 전치사죠. 반면 접속사는 although입니다. 그리고 얘는 주어, 동사, 저를 연결해 쓰고요. in spite of 또는요, despite는 전치사로서 뒤에다 이렇게 명사, 명사구를 적어줍니다. 지금은 동명사구를 표현해놨고 그 앞에 이렇게 행위자인 the sun이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요. 여러분들 먼저 의미상의 주어만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까요? 자, 116번입니다. 먼저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Making a small request. 사소한 작은 요청을 하는 것. 누구에게? To people. 사람들에게. 자, 이만큼이 행위의 내용을 주어로 표현한 동명사구 주어입니다. 자, 그것이 can increase.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목적어가요. 이만큼입니다. The chances라는 명사의 뒤에는요. 그 내용이 되어주는 동격 어구 of ing가 표현되어져 있는데 자, 그 앞에 요 녀석이 바로 의미상의 주어였었죠. 요 녀석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동명사구 accepting a bigger request afterwards 요거의 의미상의 주어였어요. 자, 해석을 한번 잘 해보자고요. 자, 먼저 이 전치사 of는요. 으로 해석하지 않고 동격의 of라고 하고요. 뭐뭐라는, 뭐뭐하는 요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there는 원래는 그들의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소유격이니까. 하지만 동명사에 지금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들이 뭐 하는 가능성, 받아들이는 가능성, 받아들일 가능성. 뭐를? A bigger request. 더 큰 가능성. 더 큰 요청을 나중에 받아들이는 가능성을 증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딱 어때요?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에 발을 딱 들여놓고서는 물 한 잔만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5분만 좀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고는 또 그걸 수락해 주면은 제가 아주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거 좀 한 10분만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더 큰 이렇게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문간에 발들여 놓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117번입니다. There is a very little child likelihood of my getting the scholarship this semester. 자, 쌤은요, 우선 크게 한번 좀 묶어볼게요. 바로 이 의미 덩어리가 바로요, 주어입니다. 자, there is, there라. 뭐뭇이 있다, 없다, 일형식 패턴이었고요. is가 동사, 주어는 likelihood. 이 likelihood는 뭐 chance 또는 possibility의 의미죠. 가능성. 이 가능성이 내용이 되어주는 또 어구가요. of 뒤에 ing로 있는 거예요. 앞에 거랑 똑같네요. 그래요. 이 of도요. 바로 동격의 of라고 합니다. chance의 내용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그쵸? likelihood에. 자, my가 바로 뭡니까? 그래요. 의미상의 주어였어요. 나의 하지 마시고요. 내가 getting the scholarship. 그래요.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언제요? This semester. 이번 학기예요. 자, 이 my가 이 받는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 안 보고 한번 외워보자고요. There is very little likelihood of getting scholarship this year, this semester. 근데 누가 받는 거라고요? My getting scholarship.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다 표현해 놓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118번. 찾았나요? 그렇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Peters. 얘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죠. 피터의가 아니라 피터가 complaining about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하는 것?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자, 이 동명사 주어 complaining 앞에 이렇게 Peters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였던 거예요. will only make his situation worse. 오직 만들 거다. his situation worse. 그의 상황을 더 나쁘게. 즉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뭔가 좀 상황을 개선하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을 거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119번인데요. 찾았나요? 빨리 먼저 한번 찾아 놓으세요. Policy makers should keep in mind the possibility of well-made plans going wrong. 계속 비슷한 구조네요. 그쵸? 또 chance, likelihood와 같은 의미인 the possibility. 자, 이 possibility 이런 녀석들을 바로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들은요. 자, 수식어가 앞에 붙어도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큰 가능성이 있어. 거의 가능성이 없어. 뭐 그 가능성이 뭔데? 알 수는 없었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들입니다. chance, possibility, 그리고 뭐 news, fact, idea, hope 이런 애들인데요. 이런 추상 명사는요. 그 뒤에 내용이 되어주는 말이 붙어야만 합니다. 내용이 되는 말. 자, 그것이 어떤 형태로 붙는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접속사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을 붙여줍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압축한 형태가 되는데요. 바로 투부정사와 of ing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동격용법의 투부정사 of ing.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누가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표현되어 있었죠. 그쵸? 또는요, 이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요,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자,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이 하나의 이 구를 한눈에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즉, 주상명사의 뒤에 내용이 되어주는 말이 붙어있는 이 의미 덩어리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should keep in mind that. should keep in mind.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무엇을요? keep something in mind 하면은 사실 무엇을 A를 뭐하다? A를 명심하다죠. A를 명심하다. 그런데 이 A가 지금 길고 복잡하니까 어디로 보낸 거예요? 뒤로 보낸 구조입니다.
자, 가능성. 뭐의 가능성?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well-made plans가 되겠죠? 잘 만들어진 계획들도 going wrong,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이 잘못될 가능성까지 계산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함의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further study.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할 때도 말하고 싶었는데요. 여기 있었어요. 자, 의미상의 주어를요, 따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예요. 문장의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네요. 즉,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는 거예요. I have no money to spend. 돈이 없는 것도 나, 쓰는 주체도 나. 그래서 따로 앞에다가 내가 쓸 돈 없어 이렇게 따로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래요. 5형식 패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이제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패턴에서 자연스럽게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의 행위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따로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또 의미상의 주어가요. 주어 앞에 소유격 또는 소식받는 명사 앞에 소유격. 즉 어딘가 있는 거예요. My hobby is going shopping. 나의 취미는 낚시하러 가는 거야. 아니, 누구의 취미야? 나의 취미지 당연히. 여기 있잖아요. Her wish to become a model. 모델이 되고 싶은 그녀의 바램은요. came true. 뭐 됐어? 이루어졌어. 그래요. 여기 숨어 있었잖아요. 누구의 바램이에요? 그녀의 바램. 누가 모델 되는 거예요? 그녀가. 문장에 숨어 있습니다. 따로 앞에다 for her 써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이면 따로 별도로 그 행위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반인 주어라고 합니다. It's recommended. 권장되어집니다. Not to eat too much salt. 너무 많은 소금을 먹지 않는 것이요. 누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너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이 추천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이에게 해당한다면 따로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면서 더 잘 익힐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이라서 따로 별도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의미상의 주어 여러 번 복습해 주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또 유닛 14 이어가도록 할게요.